그때 한 장면이 아서의 뇌리를 스칩니다. 바로 조커 1편에서 아서가 은행원을 죽인 뒤 화장실에 숨어 춤을 추는 순간이죠. 그리고 다음날 최종 변론에서 아서는 조커는 없다고 말하며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도대체 아서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영화는 악당 조커가 아니라 인간 아서에 집중한 영화라는 건 이미 많이 알고 계시죠? 이 점에 실망한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요. 이 부분은 많은 리뷰어분들이 다뤘기 때문에 생략하고 오늘은 인간 아서를 탐구해서 무엇을 전달하려고 했는지 그 부분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프닝 애니메이션 기억나시나요? 아서의 그림자가 아서를 옷장에 가두고 아서인 척 못된 짓을 하죠. 그 애니메이션 제목이 나와 내 그림자입니다. 조커 1편이 개봉했을 때 칼융의 페르소나와 그림자 개념에서 일부 영감을 받았다는 감독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그 관점이 조커 2에도 동일하게 유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서의 페르소나는 해피입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해서 아서의 엄마가 아서를 해피라고 불렀죠. 아서도 그게 자신의 사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코미디언이 되고 싶었던 거죠.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가 쓰는 가면, 그걸 칼융은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아서의 그림자는 조커입니다.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려다 보면 부정적인 욕망은 억누르게 되는데요. 이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무의식 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칼융은 그걸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문제는 페르소나에 너무 집착하면 그 이면의 그림자가 커진다는 겁니다. 아서의 그림자는 무의식 속에서 점점 커지다가 결국 그를 삼켜버리게 되죠. 조커가 된 아서가 바로 그 결과입니다. 페르소나와 그림자는 분석심리학에 나오는 개념인데요. 분석심리학의 최종 목표를 알면 조커2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로 자기를 찾는 거라고 해요. 자기답게 사는 게 삶의 목표라는 거죠. 이 관점에서 조커2를 한 줄 요약하면 아서가 자기를 찾는 과정을 그린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도움을 주는 인물이 퀸젤과 제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퀸젤은 아서로부터 조커를 끄집어내고 제키는 아서가 조커와 대면할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무의식에 있던 그림자를 의식 안으로 끄집어내고 그림자와 대면하는 것이 자기를 찾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페르소나와 그림자 모두 자신의 일부라는 걸 깨닫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진짜 자기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퀸젤에 대해 먼저 알아볼까요? 퀸젤은 조커를 무의식 밖으로 끄집어냈다고 했죠. 이건 영화를 보면 쉽게 알아챌 수 있습니다. 사실 흥미로운 건 퀸젤이 조커를 끄집어낸 이유입니다. 아서는 퀸젤이 하는 말과 행동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착각합니다. 저도 영화 중반부까지는 퀸젤이 아서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영화를 끝까지 본 우리는 이제 알죠. 그녀가 아서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걸요.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감독은 의도적으로 노래를 구분했습니다. 퀸젤은 권력의지를, 아서는 사랑을 노래하도록 했죠. 퀸젤이 부른 노래에 이런 뉘앙스의 가사가 있었죠. 친구에게 자랑을 하고 싶다. 산을 쌓아 천국으로 갈 것이다. 선망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아서의 유명세, 즉 조커를 이용한 것이죠. 이게 퀸젤이 조커를 끄집어낸 이유입니다. 칼융에 따르면 사랑과 권력 의지는 서로 대립되는 가치입니다. 나를 위해 우리 관계를 이용하면 권력 의지, 상대를 존중하고 우리의 성장을 추구하면 사랑이라고 본 것인데요. 아서의 모습처럼 우리도 일상에서 권력 의지를 사랑으로 착각하기 쉽다는 점이 씁쓸하면서도 혹시 내가 퀸젤 같은 사람인 건 아닐까? 되돌아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악함 수용소 경비원 제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영화 후반부에서 제키는 자신을 모욕한 아서를 폭행합니다. 이어서 아서를 따르던 수감자 한 명을 죽이게 되죠. 이 과정을 아서는 다 듣고 있었는데 그때 한 장면이 아서의 뇌리를 스칩니다. 바로 조커 1편에서 아서가 은행원을 죽인 뒤 화장실에 숨어 춤을 추는 순간이죠. 그리고 다음날 최종 변론에서 아서는 조커는 없다
고 말하며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영화 안팎의 대중을 혼란에 빠뜨리죠. 도대체 아서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춤추는 장면이 아서의 뇌리를 스친 그 순간을 아서가 조커를 대면한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조커, 즉 자신의 그림자를 제3의 눈으로 인식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는 제키가 어떤 인물인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키의 역을 맡은 배우 브랜던 글리스는 제키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존심이 있지만 본인은 그걸 모르는 인물. 아서를 향해 경외심을 가지면서도 약간 경멸하는 태도를 보이는 인물. 설명을 보태면 제키는 아서를 부러워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수용소 경비원인데 범죄자를 추앙할 수는 없죠. 그래서 억누르긴 하지만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아서의 위치가 부러운 거죠. 제키의 이런 성격을 암시하는 장면이 여럿 있습니다. 아서에게 괜히 아직도 네가 스타인 것 같냐고 비아냥대기도 하고, 첫 재판 때는 브라운관에 보이는 아서의 모습을 부러운 듯 쳐다보기도 하죠. 결정적인 건 영화 후반부입니다. 생중계되는 재판에서 자신을 모욕한 아서를 폭행하면서 본인의 삶이 얼마나 개같은지 말하며 분노하죠. 유쾌한 척 애쓰던 제키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입니다. 이어서 제키는 아서를 따르던 수감자 한 명을 죽이게 됩니다. 이건 제키의 그림자가 제키를 삼킨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아서는 다 듣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장면이 중요합니다. 은행원 3명을 죽인 뒤 화장실에서 숨어 춤을 추는 장면인 조커 1편의 장면이 재생된다고 했죠. 마치 아서의 뇌리를 스치는 듯 짧게 편집됐지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암시하는 장면입니다. 춤을 추던 그 순간은 아서의 무의식에 있는 그림자가 아서를 삼켜버린 최초의 순간인데요. 아서가 그 순간을 기억해냈다는 건 자신의 그림자를 제3자의 입장으로 바라봤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었던 건 제키가 수감자를 죽인 순간이 아서 본인이 은행원을 죽인 순간과 비슷했기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가면이 벗겨지고 무의식 속의 그림자에 삼켜진 순간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일종의 거울 치료랄까요? 그 다음 씬인 최종 변론 장면에서 아서는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밝히죠. 그림자를 자각한 아서가 그림자를 수용하고 진짜 자기를 이해하면서 자기답게 살기 위한 선택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종 변론에서 보인 아서의 모습이 어떠셨나요? 저는 무척 주체적인 인물로 느껴졌습니다. 영화 내내 남의 말에 휘둘리다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고도 분명하게 밝히죠. 자기답게 살겠다는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나는 나답게 살고 있나? 우리 이런 고민 가끔 하잖아요. 아서의 최후는 조금 안타깝지만 진정한 자기로 살아봤다면 그건 잘 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장면 기억나시죠? 바닥에 쓰러진 아서의 무표정한 얼굴 위로 엔딩곡의 첫 가사가 울려 퍼집니다. That's life. 감독이 의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찰나에 느꼈습니다. 아, 이런 게 인생이겠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